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앞서 2회 북한 살던 얘기를 했던 박혁진 씨, 김지은 한의사의 아들 박혁진 씨를 모시고 또 이번에 탈북 스토리 한번 들어볼 시간인데, 북한에서 나온 게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몇 달 만에요? 6개월 만에 나왔죠. 6개월 만에 나왔어요. 4개월 만에 나왔죠. 4개월. 예. 그러니까 중학교 저번 시간에 들은 내용을 요점 정리하면 중학교 때 학생회장도 하고 김일성 청년영예상도 받고, 이 정도면 김일성 때 가도 이상하지 않은데 대학 입학까지 받고 다 찢어버리고 엄마 때문에 군대도 못 간다, 돌격대도 못 간다. 예. 뭐 북한에서 남은 선택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영상을 만약에 북한에서 본다고 하면 이거 반면교사에서 또 삼아야 돼. 갈대를 만들어줘야 또 그렇게 열심히 살겠다는 사람도 결국은 탈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내몰잖아. 원래 대학 보내주고 했으면 지금 좀 북한에서 김정은 만세 부르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 저 은율광산인지 들어가면 못 나오는 데다가 딱 박아 연다니까 뺑 돌아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 졸업이 2010년 네. 3월이었죠. 3월에 예. 그래서 한 어디 도는 갈 수 없으니까 탈북의 길을 선택했는데, 참 근데 그 전에 2010년이라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예. 그 수남 장마당 앞에 살았댔잖아요. 네, 수남. 네. 장마당이 워낙 유명하거든. 그죠. 뭐 한국에서도 유명해요. 그 북한의 물류기지 몇 개 중에 유명한 데인데, 근데 2009년 11월 30일에 화폐개혁을 했으니까 있었습니다. 탈북하기 한 6개월 전에 화폐개혁했을 때 네. 수남 장마당의 그 상황을 생생하게 봤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떤 혼란들이 있었어요? 그때가 난리가 났었죠. 왜냐면은 이게 그때 확실하게 느꼈던 게, 돈이 가치가 없어지는 게 한순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이제 딱 피부로 와닿고,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흡연을 했었는데, 북한 고등학생 다 피우지. 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피우는데. 네. 근데 공부 제일 잘했어. 그래서. 근데 담배 한 갑을 살 수 있는 돈으로 한 개비밖에 못 사는, 그게 이제 20분의 1로. 네, 그게 가장 크게 와닿았어요. 저희는 중학교 우리말하면 고딩 졸업반한테는 담배 한 가구 샀는데 4,500원 했는데, 네, 그거 어느 가지고 날 며칠 자고 가니까 한 대가 4,500원이 된 거잖아요. 담배 한 갑이 9만 원이 돼버린 거죠. 충격이지. 근데 그게 이제 가장 크게 와닿았고, 그리고 저희가 그 수남시장 옆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 달러나 아니면 이제 위안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많은 그 물류들이 막 수남시장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는 도매꾼들이 계신데, 돈주들이 그 주변에 많이 살아서 제가 물어봤는데, 그때는 그래도 북한 돈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진 않겠지, 맞아요. 이렇게 생각했거든. 지금은 그 한폐개혁 거치고 이 북한 사람들이 이제 무조건 달러 아니면 위안화만 꽁져놓고 있는데, 그때는 그래도 북한 돈 하루아침에 이게 종이 휴지가 되리라는 건 누구도 상상 못했으니까 박거래도 주겠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10만 원이면 그때 쌀 몇 킬로 살 수 있는 거네요? 아까 10만 원으로 바꿔준다고 내가 기억하고 있거든. 근데 그때 10만 원 가지고 쌀로 바꾸는 거는 저도 잘 계산이 안 되긴 하는데, 엄청 작은 금액이었어요. 작은 금액. 한 가정에 10만 원밖에 안 바꿔준다고? 한국으로 치면 한 가정당 1,000만 원 바꿔준다, 이렇게 국가에서 갑자기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랬는데 그마저도 없는 집들이 있으니까. 없지. 1,000만 원도 없는 집 한국에도 있고. 근데 10만 원만 바꾸고 나머지 돈들은 벌어야 되는 집들도 있고 하니까, 이 집들에서 그 10만 원도 없는 집에 돈을 빌려줬죠. 그리고 이 가정들에서 10만 원을 바꾸고 절반만 달라,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퍼센트를 떼고 이렇게 많이 했고. 그래도 근데 엄청 모자랄 텐데 그거.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그 어르신이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는 집이었는데, 그 수남시장에서는 좀 도매꾼으로 좀 이름이 있었나 봐요. 근데
집도 되게 커요. 어. 저도 이제 학교 다니는 그 길목에 있어가지고 종종 지나다니고 했던 집인데 그 집에서 그 마당에서 돈을 태운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왜냐면은 김일성 얼굴이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그 이후에 그분들이 없어졌나? 태운 건 사실이고 네, 태운 건 사실이고 와. 저도 이제 지나가다 봤고 너무 얼마나 정말 억울하면 네. 그랬겠어. 악에 바쳤겠지. 누구나 봐도 그 김일성 얼굴이 있는 돈을 불태우면 잡혀간다고 다 아는데도 뭐 그건 거의 뭐 총살이죠. 너 죽고 나 죽고 네. 그냥 뭐 자살한 거네 그냥. 네. 그러고 그 뭐 다음부터 그 전에도 뭐 그러긴 했지만은 화폐 개혁하고 나서 아 북한 돈 음. 한순간이구나라고 하고 그때부터 막 달러랑 그 위안 인민폐를 저축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어요. 제 친구들도 보면은 집에 이제 항상 중국 돈 가지고 있거나 달러를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저도 그 뭐 1달러, 2달러 어디서 이제 받게 되면은 그거 그 시장 나가가지고 돈 좀 바꿔주세요 하고 바꾸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좀 거의 대혼란이었죠. 꽤 오래 갔죠? 오래 갔습니다. 네, 오래 갔고 그게 안정화가 되기까지는 제가 오기 전에도 그렇게 안정화가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막 가격이 막 쌀이 1kg에 쇠로 바꾼 돈 50원 하다가 갑자기 한 달 안에 또 한 200원 됐다가 막 예. 500원 됐다가 막 그랬. 예. 응. 그러니까 원래 제정신이 아니었겠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때 쌀 가격이 얼마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뭐 구화폐로 쌀 가격이 500원이었으면은 신화폐로 할 때는 거의 뭐 한 예를 들어서 50원 이 정도였다고 치고 근데 이 신화폐가 제가 이제 점점 그 한 달 만에 또 300원 줘야 예. 1kg 사는 거죠. 예. 구화펜 또 못 쓰고. 막.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구화폐랑 신화폐랑 하이파이브 한다고. 이렇게 만난다고. 예. 가치가 결국. 예. 그러니까 그때가 100분의 1로 다운그레이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화폐 10,000원을 신화폐 100원으로 바꿔준다. 맞아요. 이래가지고 바꿔줬는데 근데 구화폐로 뭐 10,000원에 쌀 2kg 샀는데 한 6개월 뒤에 신화폐로 쌀 2kg 사니까 예. 100분의 1로 가치를 떨군 것이 신화폐라고 했는데 결국 6개월 뒤에는 신화폐도 결국 똑같이 돼버렸으니까 똑같이 그 돼버 돈만 잃어버린 사람만 열받지. 그렇죠. 똑같이 돼버리는 상황이죠. 막 양강도에서는 정신 나가서 내 돈 하면서 다니는 여자도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는 여자도 있고. 많았을 것 같아요. 그 아유, 제가 어떻게 나라가 명색이 나라인데. 제가 딱 그 느끼는 게 딱 화폐 교환을 바로 했을 때는 200원이 거기에 이제 그 목낭꽃이 들어간 그 지폐거든요. 근데 200원이 꽤 컸어요. 근데 제가 탈북을 할 때 그 200원 가지고 담배 한 갑이랑 빵 한 봉지 사니까 끝났어요. 새 돈인데도. 네. 네. 방송 중 욕하면 안 되는데 막 욕이 나오네. 그 어떻게 그래 놓고도 그 참 어쨌든 화폐 얘기는 이제 사이드로 아까 네. 탈북할 때쯤에 일어났던 얘기니까 수남 장마당 앞에 살았다니까 지금 물어봤던 것이고. 자 이제는 북한 떠나야 되겠다. 험한 데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그러면 기차 타고 어디 무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국경은 뭐 무산이나 회령이나 뭐 해산이나 많은데 무산이 그나마 제가 고모네 집에서 살았어가지고 좀 지역이 좀 익숙해서 무산으로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서도 한 2번은 무산까지 못 갔어요. 왜냐면은 그 청진에서 무산까지 들어가는 것도 중간에 그 검문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아마도 북한 분들은 다 아실 만한 그 청진에서 출발을 해서 딱 그 골목길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해령, 왼쪽으로 가면 무산이라는 그 고무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예. 거기가 검문이 엄청 삼엄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잡혔구나. 저도 거기서 잡혔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련 뭐 관리소 이런 데 안 보내나? 그런 데는 안 갔고 다행히 이제 눈치 좀 빠르게 거기서 도망을 쳤죠. 예, 그러니까 도망 안 치고 잡혔으면 광산에 끌려갈 뻔했는데 너 누구야 따져보고 이 광산 간 놈이 왜 여기 와서 놀고 있어? 뭐 이렇게 될 거야.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뭐 그냥 그 교화소 이런 데 뭐 한두 달 갔을 수도 있고 뭐. 그래도 내가 가는 데가 고모인데 고모부한테 고모네 집 가는데 고모부가 보위원입니다. 이러면 좀 낫긴 하겠다.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고모네 집 가지는 않았지만은 갈 때
어디가 하면은 고모님 집 갑니다. 그럼 주소 다 되고 고모부 이름 되고 뭐 어디서 일한다라고 하면은 그래? 전에도 갔던 이력이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안 바뀌었네. 네, 마지막에는 그렇게 통과가 됐죠. 처음에 다 잡혀가지고 이제 그 밖에서 소변 보는 것처럼 하고 이제 눈치 안 볼 때 도망쳤죠. 그래서 세 번째 만에 무산으로 잘 도착을 해서 그때 그 브로커를 미리 잡아놨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엄마가 잡아준 거예요? 그때는 엄마가 잡아줬죠. 그럼 무산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 전화를 했구나 엄마한테. 예, 예, 예. 그리고 그때 저기 그 무산 시내가 아니고 좀 떨어진 그 시골집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 집에 국경 경비원들이 이제 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집이었는데 거기서 경비대랑 같이 어느 날 몇 시에 건너면 된다라고 해서 중국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집에서 안 오는 거예요, 신호가. 그래서 저는 그 집에서 뭐 하룻밤, 이틀밤 딱 자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안 오니까 다음날은 그 눈치가 보이잖아요. 제가 저를 넘겨주려고 했던 그 경비대는 이미 교대 근무여가지고 더 이상 안 나오고 이러는데 그래서 저 그냥 거기서 눈치 보고 쓱 있다가 그때 이제 주머니 200원이 있었는데 그걸로 이제 담배 좀 사고 빵 사고 이렇게 하고 그 두만강 주변에 그 옥수수랑 감자 있는 그 밭에서 한 5시간, 6시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어두워지기를? 네. 그리고 무작정 넘었어요. 무작정 밤에? 예, 밤에. 무작정 넘었고 그게 몇 월 달? 그게 10년 6월 26일 날. 그럼 학교 졸업하고 뭐 3, 4개월 뒤에 탈북을 예, 했네? 예. 그래서 제가 졸업하고 그렇게 시간이 예, 오래 안 지났어요. 그 사이에 이제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제 마음도 바뀌었고. 아무튼 그래서 중국으로 가서 이제 그 가장 허름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밖에서 이제 문 두드려가지고 조선에서 왔는데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문 두드리고 저 조선 했는데 할머니가 빨리 들어오라고. 예. 착한 분 만났네. 예, 그 행색을 봐도 그냥 그 집 꼴이 딸이 없죠 뭐.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부뚜막 옆에서 그냥 나체로 이제 찬물로 씻고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그 형님 옷을 입고 방에 앉았는데 흰쌀밥, 가지 반찬 그리고 돼지고기국 근데 막 반찬들도 막 엄청 기름지게 이렇게 해서 근데 그때 밥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 넘어와서 그 엄마는 중국 넘어와서 그래 집에 들어갔는데 쌀밥 먹고 나머지를 걔한테다가 딱 주는 거 보고 충격받았다고 네. 그러더라고. 그거 개밥인데 사람 먹는 거 아닌데 이런. 맞아요. 저도 근데 그때 너무 좀 너무 맛있었고 좀 웃긴 일하긴 한데 그날 밤에 이제 그 집에서 자야 되잖아요. 자는데 그 형님이 그러셨어요. 냉장고 안에 그 뭐지? 冰골? 그 아이스크림 보고 중국어로 뭐라 하던데. 네, 冰골인가? 그래가지고 그게 있으니까 마음껏 먹어라. 그래서 냉장고 안에 보니까 뭐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날 밤에 제가 한 5개를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에 설사만 나가지고 화장실을 한 2-3번 다녔죠. 약간 웃긴 일하긴 한데.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죠. 어머니한테 갈 건데. 근데 그 전에 브로커를 잡아놓은 것도 사실 언제 넘어간다 이런 계획도 없었어요. 전화해가지고 어머니한테 가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 아침에 6시거든요. 어머니 출근 준비할 때. 그래서 그래 언제든지 와. 아무 때나 전화해가지고 가겠다고 하면 엄마가 브로커 잡아줄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저 지금 중국인데 두만강 어젯밤에 건넜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엄마가 깜짝 놀라셨죠. 그래가지고 그 형님이랑 전화통화를 꽤 오랫동안 하시고 제가 거기서 이제 좀 3, 4일 머물 수 있는 돈을 어머니가 보내주셨대요. 그 중국집은 또 땡 잡았네. 인심 좋게 쓴 덕분에 예. 또 한국에서 달러가 넘어왔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집에서 한 4일 정도 머물면서 예, 지내다가 그 형님이 저를 많이 케어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를 데리고 뭐 양꼬치 먹으러도 가고 막 칭따오도 마시고, 그땐 제가 성은이었으니까 딱 20살. 그리고 뭐 친구들이랑 노는데도 같이 데리고 다니고 이러다가 결국 그 브로커 잡기 전까지 이 형님이 다 저를 안내를 해줬어요. 버스 타고 뭐 연길, 활용 이쪽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형님이 그 기간을 이제 다 저를 케어를 해줬죠. 한 며칠 예, 정도. 너 그 말 못하는 것처럼 행동을 해라. 예, 그리고 뭐 귀도 웬만하면 안 들리는 것처럼 해라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제 구석에 앉아가지고 뭐 검사 올라오면은 뭐 이러고 쳐다보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근데 그때는 제가 20살이긴 했는데 워낙 왜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비리비리해서 그렇게 신경 안 썼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연길역이었나? 거기서 브로커를 만났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브로커 만나가지고 중국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줄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아예 그런 그 뭐 루트나 그런 상황을 모르니까. 근데 그 형님이 저 사람이 브로커니까 나중에 저 사람이 너한테 신호를 줄 거야. 그때 같이 가면 돼. 라고 해서 그 형님은 다른 데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고 저는 이제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2시간에 이제 브로커 와서 뭐 물어 안 봐요? 안 물어보더라고요. 모른 척. 네, 그냥 모르는 척. 그리고 저도 그냥 그 역전 대합실 안에 그 의자에 이러고 앉아 있었죠. 근데 브로커가 이렇게 딱 신호를 주더라고요. 기차 돌아왔으니까. 네, 따라오라는 식으로 신호를 줘가지고 저도 이제 브로커 따라갔는데 그때 곳곳에서 한 8명, 9명이 동시에 일어나가지고 브로커 따라가는 거 보고 쇼킹해. 나만 네. 데려갈 줄 알았는데. 네. 뭐가 이렇게 많지? 어. 라고 생각을 했죠. 깜짝 놀랐죠, 그때는. 뭐 비밀첩 보망이 따로 없구만. 네. 근데 보니까 중국 사람이 아니에요. 다 북한 사람이에요. 행색을 보니까. 그래서 보면 알아. 그 중에서 좀 뭐 세련된 분들은 뭐 중국에서 한 4, 5년 살아가지고 중국어도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딱 보면은 특히 남자분들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좀 40, 50대 되신 남자분들은 딱 봐도 너무 티가 나요. 네, 깜짝짝하고 그냥. 축적이 안 돼 있고 예. 기름지게 어렸을 때부터 먹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너무 놀랬고 중국에서 바로 오는 게 아니고 뭐 그 흔히 알려진 그 루트로 오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그때 했죠. 그 기차 타고 어디까지 갔어요? 그때 연길역에서 기차 타고 장춘이었던 것 같아요. 한 5시간인가? 가고. 네. 시간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티켓팅을 해가지고 티켓 검사하는데 저희는 그냥 티켓 보여주니까 통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춘까지 가서 장춘에서 버스를 타고 심양으로 또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심양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어디로 이동하는 길이었는데 그때 이제 난리가 났었죠. 심양 딱 출발하고 1시간 가량 지났을 것 같아요. 버스 타고. 네. 근데 저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버스에서 누워서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침대 버스 아니에요? 네, 침대 버스예요. 앞뒤 막 침대 있고 가운데 화장실 있고 엄청 큰 버스였는데 그때 누군가 그러셨어요. 심양까지 오면은 한국 간 거나 마찬가지다. 여기서는 더 이상 북한으로 돌아갈 일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저도 계속 긴장을 하고 있었던 터라 버스 타고 출발하자마자 그냥 너무 더우니까 상의를 벗고 그리고 이제 누워서 잤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1시간 정도 달렸던데 누가 저를 이렇게 두드리고 깨워가지고 눈 떠보니까 공안이 신분증 검사하러 올라온 거죠. 공안이? 네. 그래서 뭐라고 막 저한테 막 중국어로 막 말을 하는데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내려 라고 하는 제스처였어요. 저는 이해는 못하지만 보니까 제 앞에 있던 그 같은 일행은 이미 3명이 없고 잡혀가고. 네. 그리고 저를 통과해서 뒤쪽으로 이제 검사하러 가고 그래서 잡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옷을 입고 저는 내려야 되는데 옷을 입고 다시 이불 뒤집어 쓰고 잤어요. 너무 피곤해서. 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때. 비몽사몽했구나. 긴장했다가 네. 풀어져서. 그냥 몽롱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뭐 그때
그런 정도로만 기억을 하지 정확히 막 구체적으로는 기억을 못 하는데 아무튼 옷을 입고 누웠죠. 그러다가 뭐지? 나 잡혔는데? 라고 꿈속에서 나 잡혔는데 공안한테 뭐지? 하고 벌떡 일어나 보니까 버스는 달리고 있고 버스 안에 북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심지어 브로커도 없고 다 잡혀서 그냥 내려갔구나. 예. 그러니까 브로커라도 있으면은 그나마 안심이 됐는데 그 잡힌 사람 중에 어떤 여자분이 잡히니까 당황해가지고 브로커한테 가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안 딱 보고 네 브로커구나 너도 내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아이고. 근데 그렇게 잡혀가지고 당황해서 있는데 그 버스 화장실에서 그 50대 되는 아저씨였을 때 그분이 이제 한국까지 저랑 같이 쭉 들어왔는데 그분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나오는 거지. 네.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너무 다행이다. 근데 숨어버렸나? 날랬나? 네? 날래게 또 숨어버렸네. 화장실에. 네. 눈치 까고. 이분은 중국에서 2년인가 사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분위기를 보고 민증 검사 뭐지? 공안에 올라오는 네, 거 딱 보고 그런다라고 가지 생각을 하고. 않았구나. 그분은 풀어지지 않았구나. 네. 그리고 그 화장실로 들어가 숨은 거죠. 근데 딱 내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중국어를 좀 하는데 그 버스 안내원 그 여자 안내원 분이랑 공안이 통화를 하는 거를 이분이 들었어요. 예, 중국어를 좀 아니까 뭐라고? 잠깐 이제 엿들었는데 야 혁진아 버스 달려가고. 네, 다 가고 있고 야 혁진아 우리 집 내려야 된다 큰일 났다 해서 무슨 일입니까? 라고 했더니 지금 저 여자가 통화를 하는 거를 이제 들었는데 버스에 사람 한 명 더 있다. 네, 근데 그게 저인 거죠. 내려서 가만 공안도 막 열 몇 명 잡으니까 네. 막 당황해서 세봤는데 한 명이 비는 거죠. 아저씨는 애초에 화장실 들어가서 카운터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잡혔다가 그냥 누워서 다시 자버린 격이니까 세워라 라고 돼버린 거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검사하고 다시 출발하고 한 10분인가 15분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서 기다려. 네. 이렇게 돼버린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아저씨가 그거를 듣고 고속도로인데 기사한테 세우라고 소리 질러 버스 세우라고 해가지고 저희 둘이서 그냥 아무런 짐도 없이 세우긴 세워? 예, 세워는 줬어요. 그래도 그 걔들 공안 올 때까지 잡아 넣어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안 세우면 모르겠는데 죽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세웠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뭐 살아날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고속도로에서 세워서 둘 다 고속도로에 내린 거예요? 내렸죠. 그때. 그리고 버스는 다시 출발하고. 자, 보통 우리 드라마 보면 보통 요때 딱 끊더라고. 다음 회를 기다려 주십시오. 좋습니다. 지금 벌써 이게 시간이 많이 갔고. 금방 가네 지금. 우리 다음 회에 그래 버스 내려서 그다음 공안차는 지금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속도로에 내렸고. 야, 그게 뭐 그래도 아무리 다음 회를 기다린다 쳐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때 잡혔으면 정말 엄마가 또 정말 절망적이겠는데 정말 천운이네. 그때 같이 잡힌 사람 중에 또 나중에 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북송돼 죽었구나. 그러니까 근데 그 브로커는 중국 사람이에요. 브로커는 중국 사람이었어요. 네, 심지어 그 사람은 한족이었어. 조선족도 아니고. 그 브로커는 감옥에 가는 거고. 근데 저희 그 일행 중에 그때 잡힌 일행 중에 부부가 있었고 그리고 또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부부는 한국에 그 남편의 동생이 있었고 또 한 분은 한국에 또 엄마가 있었나 뭐 가족이 있었어요. 한국행이면 살아나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지금 8명이 죽었는데 그 둘 중에 살아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말 천운이네, 천운. 아무튼 그 얘기 다음 시간에 계속 알겠습니다.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회에 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